아프지 마요. 여성건강지킴이 변승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건강지킴이 변승원입니다.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한테 수술 받았던 신부자궁 내막증 환자 두 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여성 모두 다 20, 30대 굉장히 젊은 여성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부자궁 내막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젊은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성이고 지금 말씀드린 이 두 분 모두 다 미혼입니다. 결혼도 해야 되고 임신도 해야 되는 분이라서 되도록이면은 이런 친구들은 약물 치료를 하면서 조금 그 수술의 시기를 좀 늦추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친구 모두 다 어떤 이유인지 좀 더 연구가 되고 밝혀져야 되겠지만 너무 이른 시기에 신부자궁 내막증이 시작된 거예요. 정말 초경 때부터 계속 심각한 생리통을 겪어왔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치료도 받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효과적으로 치료가 되지 못했던 거고 그로 인해서 중간중간 아주 극심한 복통을 겪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환자는 20대 여성입니다. 이분은 평소 생리통, 초경 때부터 계속 생리통이 있었고 생리통이 있을 때마다 손발이 저리고 아랫배가 빠지는 통증, 쑤시는 통증, 허리 통증, 전신 근육통, 입맛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고 소화불량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됐던 거죠. 자, 환자분의 말에 의하면은 고통 그 자체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통증이 있으면 그 통증을 느끼는 거는 누구나 느낄 수 있지만 그게 고통의 단계까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감정의 변화를 이제 동반하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고통 그 자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겪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 자신을 자책한 거죠.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는 건데 나는 왜 못 견디지? 라는 식으로 오히려 자신을 탓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말하기를 한 달에 2주 정도는 그냥 생리 전에 생리전 증후군, 생리통 때문에 또 일주 고생하고 이렇게 한 달에 2주는 그냥 일상생활에 지장이 줄 정도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매일 한 달에 2주 정도는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안 그래도 힘든 일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래로 뭐가 빠질 것 같은 통증이 엄청나게 심하게 와서 응급실로 왔어요. 자, 여성들이 보통 배가 아파요, 아랫배가 아파요, 그냥 생리통인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많이 그냥 약도 먹고 참고 집에서 그냥 침대랑 붙어 있으면서 그냥 울고 그러거든요. 여성이 만약에 아파서 응급실에 왔다 그러면은 그건 진짜 아픈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남성들은 보통 통증이 호소해서 응급실에 오면은 별로 큰 문제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근데 여성은 기본적으로 통증을 잘 참게 돼 있기 때문에 통증 때문에 응급실에 왔다, 병원에 왔다 그러면 정말 아픈 겁니다. 어쨌든 이 친구는 아래가 빠질 듯한 통증으로 응급실에 왔어요. 보통은 이 아래가 빠질 것 같다는 통증을 여성 스스로 그렇게 아프다라는 얘기를 잘 못해요. 되게 창피해 하거든요. 빠질 것 같다는 느낌을 내가 얘기해도 저 사람은 못 알아들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느끼는 와중에 통증을 왔다는 거는 평소에도 엄청나게 통증이 있었는데 그 당시 너무 심하게 왔다는 거죠. 저희가 응급실에 와서 CT도 찍고 초음파를 봤더니 뱃속에 물 같은 게 고여있다. 보통 우리가 그런 경우 우리가 난소낭종 파열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배란을 하면서 누구나 다 배란 난소에서 배란혈이 발생해요. 근데 그 일부 한 10cc 정도 되는 배란혈이 발생하는데 그 배란혈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있을 정도의 그런 출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인들은 아무것도 못 느끼지만 이런 친구들은 배란 출혈이 생기면 그 출혈로 인해서 통증이 굉장히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신부자궁 내막증 심한 여성들은 생리통도 있지만 배란통도 심하게 있어요. 앞서 얘기했듯이 2주 동안 통증이 심했다는 거는 배란통부터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제가 진찰을 하고 여러 가지 과거에 어떻게 아팠는지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신을 해야 되고 결혼 준비를 해야 되는 젊은 여성에게 먼저 제가 자궁 내막증 치료제, 자궁 내막증에 쓰는 알약이 있습니다. 그 약을 드렸습니다. 자, 한 번도 그런 약을 처방해 받은 적이 없어요. 왜냐? 보통 그 약은 난소에 혹이 있을 때, 자궁 내막증이 있을 때, 내막종이라고 했어요. 엔도메트리오마라고 하는 종이 있을 때 보통 약을 줍니다. 자, 근데 난소에도 혹도 없고 자궁에도 혹이 없고 초음파를 봤더니 큰 이상은 없네요. 생리통이 좀 심한 거네요. 체질상 그러네요. 이렇게 하면서 생리통 약만
먹었을 겁니다. 근데 한 번도 이런 약을 받은 적이 없죠. 그런데 자궁내막증에 대한 자궁내막증이 난소에 혹이 있어야 자궁내막증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앞서 여러 여성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자궁내막증이 가장 많은 부위는 자궁청골인대 쪽입니다. 자궁을 지지하고 있는 자궁 뒤쪽에 있는 인대 쪽에서 가장 자궁내막증이 있는데 이 친구는 거기에 자궁내막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도 초음파에서 보지 못한 거고 진찰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궁내막증 치료제를 한 1년 정도 복용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생리할 때는 몰랐던 그 통증들이 약을 먹었더니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안 아플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약을 주고 나면은 모든 약이 그렇지만 모든 약은 작용이 있으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없으면 작용도 없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부작용이 없는 약을 원해요. 이거 누구나 다 원하는 거죠. 근데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 가능한 부작용이 있는 약을 있는 효과적인 약을 쓰는 게 일반적인 거죠. 자, 이 약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피로감, 두통, 유방통, 근육통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약을 먹어서 생리통을 안 해서 좋긴 하지만 약 때문에 생긴 부작용,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저랑 고민하면서 얘기하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궁을 건드린다는 것이 겁이 나고 무서워서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은 절대 하기 싫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호르몬 부작용으로 몸이 좀 힘들어지고 또 제가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자궁내막증으로 인한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상담을 한 끝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를 잘 받고 있고 여전히 지금 또 회복 중이죠. 수술한다고 해서 갑자기 확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최소한 약을 먹지 않으면서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수술을 진행했고 그래서 환자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난 왜 항상 이렇게 나약하고 몸이 자주 아프고 약을 달고 사는 것일까? 그런 죄책감하고 자기 비하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런 게 자기가 뭘 잘못해서 생긴 자기 비하, 자기를 탓하는 사항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질병이구나. 그리고 이거는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의 레벨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고 삶의 질이 많이 좋아지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자기가 앓고 있는 이 통증을 절대 무시하지 말고 몸에서 올라온 통증들을 잘 파악하고 기록하고 주변에 이런 내막증과 관련된 질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궁내막증은 특히 신부자궁내막증은 전체 여성의 1%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로 따지면 한 100만 명 정도 있다고 보여지고 약뿐만 아니라 수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프지 마요. 여성건강지킴이 변승원입니다.